자, 됐어요? 네. 준비? 좀 전까지는 그 음양과 오행에 대해서 배우고 그 상생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이제 상극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하도록 하자고요. 상극. 이렇게 상극을 보면 그 가을이라는 그 속성은 봄이라는 속성을 되게 싫어해요. 이렇게. 그리고 이 겨울이라는 속성은 그 여름이라는 속성을 싫어하고. 근데 이게 싫어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우리가 항상 계절의 시작점을 볼 때 어디를 항상 봐요? 봄을 가지고서 항상 시작으로 보잖아요. 그죠? 계절의 시작은 봄에서 시작한다 그러는데, 이 봄이라는 글자는 나무가 푸릇푸릇하게 자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여름이라는 글자는 날씨가 무지무지하게 더운 것을 뜻하는데, 그와 반대로 생각하면 되죠. 우리가 조금 아까 사계절, 목화토금수는 사계절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봄이라는 글자는 푸릇푸릇한 건데, 가을이라는 글자는 그와 반대로 완전히 그 모든 지엽들이, 나무의 낙엽들이 완전히 메마르는 걸 뜻하죠. 그래서 이 금은 목을 극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겨울이라는 이 습성은 추운 것을 뜻하는 건데, 추운 것이 오면은 이 하라는 글자가 죽게끔 되어 있죠. 그래서 수국하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음에 이 토라는 글자는 목화토금수 오행인 중에서 이 토라는 글자의 변화가 최고 많은 것인데, 이 토라는 것은 항상 목으로부터 제어를 받게 돼 있어요. 목으로부터. 그래서 이 우리가 따질 때 목은 토를 극하고, 이게 하는 금을 극하고, 토는 수를 극하고, 수는 또 하를 극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그냥 선생님들 매일 외울 때 따르게 외우지 말고 목화토금수 그냥 이렇게 외워요. 목화토금수. 내가 왜 목화토금수라고 외웠냐면, 이게 목화토금수라고 외워놔야지 목생하, 하생토, 토생금, 금생수가 이렇게 잘 들어가고, 여기서 한 칸씩만 떨어지면은 다 극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상극으로. 이게 목이 하를 띄우고서 생을 하지 않으면은 이 토를 극하는 쪽으로 돌아가고, 이 하라는 글자는 토를 거치지 않으면은 금을 극하는 쪽으로 가고, 그러면 토라는 글자는 금을 거치지 않으면 수를 극하게 되고, 수라는 글자는 목을 거치지 않으면 곧바로 하를 극하게 되고, 이런 작용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점을 쳤을 때 요 하나의 글자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제 나중에 깨닫게 될 거예요. 여기 하나하나 금이라는 글자가, 토라는 글자가 너무너무 강할 때는 그 와중에 금이라는 글자가 이렇게 살짝 힘이 있어주면은 여기에서 토라는 글자는 수라는 글자를 건들지 않고 이렇게 금을 생하는 쪽으로 가고, 금이라는 글자가 생함으로 인해서 수라는 글자를 생하게 된다, 이런 원리겠죠. 이 삼각관계라는 게 참 웃겨요. 사람이 살다 보면은, 저도 초등학교 때 보면은 상당히 좀 몸이 약해가지고 아이들한테 많이 두들겨 맞고 이랬는데, 이게 보면은 그런 게 있다고. A, B, C 이렇게 있으면은 이 A라는 애가 B라는 애를 거쳐서 이렇게 C로 오면은 이 C라는 애가 A로부터 얻어터지지 않는데, 이 B라는 글자가 빠져 있을 때는 항상 이 A가 C를 괴롭히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영원한 이김도 없고 진 것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목은 이렇게 토를 극하고 있지만, 그죠? 또 목이 하를 이렇게 잘 생해주면은 금이란 글자가 이렇게 목을 괴롭히려고 하지만, 이 하라는 글자를 잘 얘가 만들어 놓으면 이 하라는 글자는 금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처신하느냐가 문제지, 영원한 승자도 없고 영원한 패자도 없는 것이 이 세상 살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 상극에 대해서 외우세요. 그냥. 제가 그 원리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하자면 한도 끝도 없는 것이고, 선생님들께서 그냥 6회를 빨리 입문하기 위해서는 그냥 앞으로 다시 해오겠지만은, 여기서 이제 보자. 북쪽, 동쪽, 남쪽, 다음에 서쪽. 이게 중앙.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보면 이 동쪽이라는 개념은 천간으로는 갑과 을이 이렇게 있어요. 지지로는 인과 묘가 소속되어 있고, 계절로는 봄이고, 그리고 색깔로는 이게 청색이에요, 청색. 다음에 이 남쪽은 천간으로는 뭐가 있냐면은 이 경과 정이 소속되어 있고, 오행을 놨었군요. 오행은 목으로 읽어요, 목으로. 그리고 병정이 있고, 이 사하하고 오화라는 글자가 있어요. 그리고 오행으로는 하가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하가. 다음에 계절로는 여름이고, 색깔로는 적색이 되는 거예요. 다음에 이 중앙이라는 것은 천간으로는 무기토가 되고, 지지로는 이렇게 진술충미가 되는 거예요. 지지로는 진술충미가 되고, 또 이 계절로는 사계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사계. 그리고 오행으로는 토가 소속이 돼요, 토. 다음에 이 서쪽이라는 것은 이 방향으로는 뭐예요? 오행으로는 이 금이 소속이 되고, 다음에 천간으로는 경신금이 소속이 되고, 지지로는 신과 유가 소속이 되며, 계절로는 가을을 뜻해요. 이게 색깔로는 백색을 뜻하고요. 이것은 황색을 뜻하는 거죠, 토는. 그리고 북쪽은 색깔로는 흑색을 뜻하고, 계절로는 이 겨울을 뜻하며, 천간으로는 임계를 뜻하고, 지지로는 이 해자를 뜻한다. 그리고 이 오행으로는 수를 뜻하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이 봄이 있은 후에 여름이 있고, 여름이 있은 후에 가을이 있고, 가을이 있은 후에 겨울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걸 배워 보면은 목, 화, 금, 수가 된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이 목화금수를 쫙 나눠보면은 이쪽은 양이 되는 것이고, 이쪽은 이 금수는 음이 되는 것이고, 목화는 양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양과 음 사이에 뭐가 들어가냐면은 토라는 글자가 들어간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양을 음으로 넘기는 역할을 하는 것이 토란 말이에요.
토에서 다시 음으로 넘긴단 말이에요. 그래, 이 토라는 것은 계절의 변화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 자체에서 그 토가 있는 사람들이 보면 변화하는 것을 되게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변화하는 삶을 되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게 토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자기네가 많이 변해서 그런지 몰라도 아무튼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 이거는 토라는 글자가 여기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죠. 그래, 이렇게 넣고 보면은 어떻게 돼요? 목은 하를 생하고 하는 토를 생하고 토는 금을 생하고 금은 수를 생한다. 이래가지고 이게 오행상생이 되는 거잖아. 오행상생. 오행상생이 이러해서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목, 하, 토, 금, 수가 된다. 이런 얘기야. 목, 하, 토, 금, 수. 이해가 가십니까? 다음에 오행상극은 어떻게 돌아가느냐? 상극은 아까도 선생님들한테 배웠지만 이게 목화토금수가 잘 들어가다가 목에서 하를 떨쳐버리고 그냥 가면은 목극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에서 토를 떨쳐서 금으로 가면은 목토가 되는 거고, 토에서 금을 떨치고 가면은 토국수가 되는 거고, 수에서 목을 떨치고 가면은 수국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상극작용인데, 목은 토를 극하고, 토는 수를 극하고, 수는 하를 극하고, 하는 금을 극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여기에서 보면은 한 칸씩만 다 떨어져 버리면 그냥 곧바로 극으로 들어간다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극으로 들어가 버려요, 이게 오행상극이에요. 상극의 작용.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 계절론만 일단, 이게 지금 잘 중요해. 그래서 나중에 다시 선생님들이 계절론이라 그래가지고 이 점을 쳤을 때 이것이 강한 점인가 약한 점인가 이런 걸 배운단 말이에요. 그래, 약한 점은 어떤 걸 가지고 약한 점이라 그러고 강한 것은 어떤 걸 가지고 강한 점이라 그러냐면은 우리가 지금 보기에 가을이에요, 가을. 그죠? 자, 여기서 또 하나를 빼먹은 게 있네요.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숫자를 넣어줘야 되는데, 자, 인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묘라는 글자를 아라비아 숫자로 이 달로 따질 때, 인월을 1월로 보고, 묘월을 2월로 보는 거라. 그리고 이 진이라는 글자를 3월로 보는 거고, 그리고 사라는 글자를 4월달로 보고, 오라는 글자를 5월달로 보는 거예요. 다음에 이 미라는 글자를 6월달로 본단 말이에요. 다음에 신이라는 글자를 7월달로, 유라는 글자를 8월달로, 술이라는 글자를 9월달로 판단하며, 다음에 해라는 글자를 10월달로 판단하고 자라는 글자를 11월달로 판단해요. 그래서 축이라는 글자를 12월달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 진술축 및 토는 이렇게 계절의 변화에 중요하고 3, 6, 9, 12월 달은 다 진술축미월 달인데 어떤 계절의 변화의 중심에 서게 되어 있는 달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 여기에서 보면은 여기도 보면 3월 달인 저쪽에 중앙으로 가 있고 6월 달도 가 있고, 그죠? 9월 달도 가 있고 12월 달도 다 중앙으로 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런 것만 이제 잘 알고 두시면 선생님들께서 지금까지 오행과 오행상생과 상극과 그리고 십천간의 12지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또 아까도 이제 여기서 배웠었지만 이거 보면은 가불이라는 글자는 목에 소속이 돼 있고 병정이라는 글자는 하에 소속이 돼 있다. 무기는 토에 소속이 돼 있고 경신은 금에 소속이 돼 있고 임계는 수에 소속이 돼 있다.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인묘는 목이요, 사오는 하요, 다음에 신유는 금이요,
다음에 해자는 여기 자수가 있는데 이거는 수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하자는 축과 진과 이렇게 미와 이렇게 술은 공통적으로 토에 소속이 된다. 이렇게 아까 배우셨어요. 그래, 여기 이제 이 선생님들이 외울 때 이렇게 외워야 돼. 간목, 을목, 병화, 정화, 무토, 기토, 경금, 신금, 임수, 개수. 이렇게. 그리고 축토, 임목, 묘목, 진토, 사화, 오화, 비토, 신금, 유금, 술토, 해수, 자수. 이러한 식으로 선생님들이 입에 배게끔 줄줄줄 해주셔야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선생님들이, 우리가 그 10천간과 12지까지 다 배우셨고, 지금서부터 배우시는 것은 육합이라는 글자와 육충이라는 글자와 삼합이라는 글자에 대해서 다시 공부하도록 하는데요. 이 육합이라는 것은 우리가 글자와 글자가 합하는 걸 가지고 육합이라고 얘기하고, 이 육충이라는 것은 글자와 글자끼리 충하는 것을 육충이라고 얘기하죠. 그래, 보편적으로 이제 육합은 좀 나중에 하더라도 육충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보면 저기 목화토금수 오행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저쪽 북쪽의 자수와 지금 여기서 이제 이 점사를 보면 이 북쪽과 남쪽은 대칭하고, 그죠? 동쪽과 서쪽이 이렇게 대칭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보면 이 해수라는 글자는 사하를 보면은 해와 사가 아주 원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자수라는 글자와 오화라는 글자가 보면은 이 자수와 오라는 글자가 아주 보면은 아주 원수가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은 지금 이제 우리가 진술충미라고 썼는데 여기에 진이라는 글자가 들어와 있고, 그죠? 여기에 미라는 글자가 들어와 있는 거고, 여기에는 축이라는 글자, 그리고 이 가을에는 술이라는 글자가 지금 들어와 있죠. 그래서 보면 동쪽에 여기에서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름에 미토와 겨울에 축토가 만나면 이것도 또 뭐가 되는 거예요? 충미, 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과 신이 만나면, 가을과 겨울이 만나면 인신충이 되는 것이고, 또 묘월과 2월과 8월이 만나면 묘유충이 되는 거죠. 그리고 3월달과 이 9월달이라는 글자가 만나면 진술충을 만나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그냥 6개가 충됐다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그냥 육충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근데 육충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충이 된다라고 보면 돼요. 즉, 북쪽은 남쪽과 충하는 것이고, 동쪽은 서쪽과 충하는 거예요. 이게 극한 상황에 대립해서 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매일 외우기를 사해충, 좌우충, 충미충, 인신충, 묘유충, 진술충 이렇게 외운단 말이에요. 그래, 이거를 외우실 때 이렇게 힘들게 이게 힘들다고 생각하면 손가락으로 놓고 볼 때 손가락을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서 외우면 돼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 제일 세 번째 손가락에 제일 밑에 자를 놓고 축을 놓고 여기에 인을 놓고, 그죠? 다음에 묘를 놓고 진을 놓고 끝에를 사를 놓고 오를 놓고 미를 놓고 신을 놓고 다음에 유를 놓고 다음에 수를 놓고 다음에 해를 놓는다. 이렇게 해놓고서 외우는 거죠. 자, 외울 때 보면은 저는 그냥 이렇게 외웠었는데 좌우충, 충미충, 인신충, 묘유충, 진술충, 사해충 이렇게 되더라고요. 외우는 것이.
선생님들 손가락 놓고서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수레를 써놓고서 이런 식으로 충계는 찾으면 되고, 합계는 또 육합이라는 것이 있는데, 육합은 참 쉬워요. 자하고 축하고 합하고, 오하고 묘하고 합하고, 인과 해가 합하고, 묘술이 합하고, 진유 합하고, 이렇게 사신 합하고, 오미 합합니다. 덕기군 이건 알지? 이렇게 쉽게 생각해보면서 외워봤나? 쉽게 외우잖아, 그지? 이 손가락으로 이걸 그리고만 있으면은 이런 육합계는 순식간에 외울 수가 있어요. 그래, 여기에서 명리학에서는 뭐가 있냐면은 자하고 축하고 합하면 뭐 토가 된다든가 인과 해가 합하면 목이 된다든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육교학에서는 이런 것 자체를 아주 다 배제해요. 육교학에서는 이 뭐 합해서 다른 걸로 하였다든지 이런 표현이 전혀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인해합, 그냥 자축합, 묘술합, 진유합 이런 식으로만 보면 되는 거지 다른 거는 보지 않습니다. 자, 이것을 육충계라 그러고, 지금 방금 이렇게 자축이 합하고 인해가 합하고 묘술이 합하고 진유가 합하고 사신이 합하고 오미가 합한다 그러는데, 이걸 가지고서 합계라고 얘기해. 합계, 합이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것은 이제 선생님들이 어떨 때 쓰기 위해서 배우느냐 하면은, 오늘 일진이 6월에 무인일날 점을 쳤다 이거죠. 6월에 무인일날 점을 쳤다면 어떠한 글자가 신금이라는 글자가 있고 어떤 글자는 해수라는 글자가 이렇게 육효에서 세워졌다 그러면은, 이것은 인하고 신이 만났을 때는 이것은 충됐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인하고 해가 만났을 때는 합됐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이런 거를 배우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제 나중에 선생님들이 육효를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아주 재밌는 게 뭐냐면은, 충계를 얻으면 움직이는 일들이 발생하는 거고, 합계를 얻으면 묶이는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분이 있었냐면, 금일 일진이 어떠한가라고 점을 쳤는데, 이렇게 새우가 묘목을 잡았더란 말이에요. 그래, 일진이 유금이다 보니까 이렇게 묘유충을 맞아버리니까 이분이 집을 나가게 되는 일들이 발생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충 맞으니까. 그런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이제 이런 걸 가르치기 위해서 이런 걸 가르치면서 또 하나를 알려드려야 될 게, 이 육효점을 지금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걸 배운단 말이에요. 그래, 선생님들이 어디 많이 가서도 누구든 간에 이 사주팔자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사주팔자라는 것은 오늘 일진이 올해가 이렇게 신묘년에